어제 참 오랜만에 푹 잤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주 기쁩니다. 저도 간만에 중간에 안 깨고 잘 잤습니다. 그동안 힘드셨는데 이제는 푹 주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사법심판대에 올려놓았으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경제가 걱정인데 경제도 이제 잘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주식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인데요. 경제도 다시 살아나서 따스한 온기가 자영업자, 배달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에게까지도 두루두루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는 오늘 아침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좀 흐린 날씨긴 합니다만 왠지 하늘이 더 맑아 보이고 공기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참 잘 잤다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더라고요. 택용정님, 정치 1번지 가족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멧돼지 국비 장학생으로 호텔에서 무료로 밥 먹고 잠자고 김건희한테 구박 안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오늘 공수처 조사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플라이커터님, 성렬아 네 체포되니까 똥도 잘 나오더라. 정미라님, 하하호호 앵커님 표정 관리가 힘들어요. 저희 87세 되신 아버님께서 학생들이 나오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눈 오는 날 우리 젊은 학생들 보고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저는 딸 넷 아들이 있어요. 작년 올 초 군에 가야 하는데 밀려서 8월 달에 가게 됩니다만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저는 현장에는 못 갔지만 친정에 가면 윤석열 퇴진 체포 피켓이 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다니셨어요. 주말이면 손자 친정 부모님들 보고 있답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정숙님,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낮잠 잤음. 그러셨는데, 예. 초록초록이님, 간만에 믹스커피가 달콤하니 맛있습니다. 예, 좀 다른 아침이지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 축하합니다. 네네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 온 국민이 다 같이 애를 쓰셨죠. 우리 정어리 의원들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동안에 참 1인 시위 하시느라고 감기 떨어진 날도 없고 또 그 와중에 상도 당하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제부터 너무 기뻐갖고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쁘죠. 기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좀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윤경호 소장님. 제가 어제 이제 아침 상황 지나고요. 잡혀진 점심 식사 시간이 가까운 친구들이었거든요. 대학 친구들. 근데 그 중에 지난 대선 투표 때 흔히 말하는 윤석열 지지를 공언한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좀 조롱을 했거든요. 야, 도대체 어쩌다가 그랬더니 손가락 자르지 못해서 정말 부끄럽다. 그 1637만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속았다 또는 뭐 다른 쪽이 싫어서 여기를 찍었다. 이제 그런 식의 투표, 증오 투표, 그거 그리고 한 번, 두 번 만에 이 이미지를 보고 그냥 택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이 쓴 후유증을 낳느냐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저께 저는 윤석열 얘기하면서 제가
아침에 진짜 채널 종편 채널 출연하는 곳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자에게 딱 한마디의 단어를 적용하자면 한자로 어려운 말이지만 비루. 참 찌질하고 참 지저분한 그 비루라는 어려운 한자 말이 어쩌면 그렇게 윤석열에게 어울릴까 끝까지 하는 작태를 보면서 그래요. 예,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저는 어제 뭐 아이고 체포됐으니까 좋다 이거보다 마음이 더 예. 정말 예.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 죽겠더라고요.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래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래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유진 변호사님도 어제 잠 잘 주무셨나요? 아, 어제는 진짜 모처럼 잠을 잘 잤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은 거의 잠을 못 자고 또 실시간 상황을 봐야 됐기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의 그 가장 큰 욕망의 표출, 나도 욕망을 가질 수 있고 그걸 표출하면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윤석열이라는 자를 활용해서 저자가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게 싸워줄 것 아닌가. 저자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국민들이 표를 준 것도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 씨도 그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뭐 윤석열 자체를 뭐 평생 자신이 모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주자 바로 이준석을 생각해 염두에 두고서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도운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제 김건희에게 카톡을 보낸 것만으로도 뭐 이준석과 뭐 3번을 다짐했다 이렇게 대통령 만들고 다음에는 이준석 너를 대통령 시켜줄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도구로 생각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괴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괴물이 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괴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현 상황에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괴물을 지지하는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마지막까지 부정선거도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 선관위 직원분들은 단식 삭발 농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부정선거로 선관위를 엄청 공격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뭐 개개인도 그렇고 집단적으로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경호 선생님께서 필요하다 이야기 얼른 찾아보니까 아주 전하고 더절하고 더럽다는 어려운 한자긴 하네요. 더러울 천자, 더러울 비루자를 썼는데 정말 딱 그 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체포돼서 이제 한국의 경제와 민주화 또 국정 운영이 정상이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저도 웃음이 나왔지만 참으로 심란한 상황인 것이죠. 정말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세계적인 찬사와 박수를 받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돼버렸나.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그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분합니다. 예. 아까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욕망을 얘기하셨는데 그 욕망의 사슬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언젠가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본 가수 사다 마사시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 바람에 맞서는 사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프리카 케냐로 의료봉사를 떠난 한 의사가 이제 그 편지를 쓴 내용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의료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죠. 언젠가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 일본 하면 옛날에 경제동물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출세, 성공, 돈 이런 것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죠. 저런 사람이 탄생한 것. 바로 윤석열을 이용해서 더 권력을 누리고 재산을 늘리고 그러려고 하는 어떤 욕망의 사슬 체계가 이 대한민국에 좀
고착이 되어 있다고 그럴까? 그런 게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저는 딱 이 말씀은 오늘 딱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저께 들어간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관들, 뭐 검사들이 의외로 경호처에 저항이 없어서 놀랐다. 이런 대목의 얘기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 12월 3일 밤에도요. 투입된 계엄군 일선의 총을 들고 동원된 병력 중에 상당수가 소극적으로 처신을 하고 심지어는 거부도 했다. 어저께 경호처의 일선 병력도 저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부도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 87년 우리가 6.29라는 그 무혈혁명, 민주화를 이뤄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걸 온몸으로 이걸 저항을 하는구나. 온몸으로 이걸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하고 불복종도 할 줄 알고요. 그 근저에는 이 계엄 사태 때 총뿌리 앞에 몸을 던져가면서 이걸 막아낸 민주 시민들의 저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몸에 체화되어 있는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지금 주역이구나, 주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윗세대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는 편이 항상 우리 편이고, 왜?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 87년 이후에 이 세대들은 이게 정말 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불복종 이런 것들이 박정훈 대령의 실천이 아니었어도 우리 사회 곳곳에 상당히 많이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일견 좀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죠. 철학자 박구용 교수가 쓴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거기에 보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이 1차 집행 때는 막 그렇게 막고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안내까지 해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지난번에 계엄 선포됐을 때 국회에 들어왔던 군인들의 눈빛과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고, 또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에서도 보았듯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이제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하나의 역사 발전의 어떤 그 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준 날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사법부에서도 하나하나 쌓여가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무죄가 난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민도가 올라가고 국민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그런 명령은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GDP가 올라간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저자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박구영 교수님의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저도 읽었는데, 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원문은 한강 작가가 예, 먼저 이제 하셨고, 이제 박구영 교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그랬죠.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그 책을 하루 반 만에 전부 다 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멈추지 않고 끝날 때까지 읽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던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예, 한두 분만 소감을 더 소개해드리고 윤석열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님,
43일 동안 조마조마했는데 어제는 지인들과 술 한잔 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라서 53도 백주 석 잔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서인지 술이 취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항상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달빛님, 괴물을 모르는 게 아니라 괴물을 볼 줄 모르는 눈이죠. 지혜 안목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셨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내란 수계 어제 서울 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지요. 오늘 공수처에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조사를 받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걸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네, 맨 처음 맞습니다. 시작할 때 이름이 어떻게 되냐, 주소가 주소. 뭐냐, 직업이 뭐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네. 그 인정신문은 이제 기본 절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기 직전에 체포되기 직전에 남긴 영상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메시지에서 본인이 지금 체포라는 말도 안 씁니다. 출석하는 것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말과 모순되잖아요. 인정신문에 답변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모순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인정신문조차 본인의 이름, 주소 뭐 이런 것조차도 대답을 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이거는 이제 묵비권 행사하기 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두 아무런 반응 없이 묵묵하게 있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씨가 이렇게 피의자로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수사기관으로서는 매우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답을 하잖아요. 답변을 하면은 답변을 또 받아 적어야 되고, 그게 질문만 2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답변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게 답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도 하거든요. 검토도 하고 일일이 그러면 이건 수정해달라, 이 부분은 수정해달라 요청하고, 그럼 그 작업만 또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축시킬 수가 있다. 오히려 그 4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그 2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질문을 모두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본인은 자신은 이 공수처에 지금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체포되는 과정까지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한다고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뭐 총이라든지 경호처에게 총 사용이라든지 총이 안 되면 칼 사용이라든지 이런 제보까지 다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본인은 체포 영장도 부정하고, 그리고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출신이 이의 신청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을 방해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법원의 사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봐서 구속영장은 무난하게 발부가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48시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니까요. 어제 오전 10시 33분이죠.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33분 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될 텐데, 원래는 오늘 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오전에는 못 나오겠다. 그래서 오후에 2시로 잡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못 나오겠다라고 해서 안진걸 소장님, 저는 그럴만도 해. 오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 뭐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것도 이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까지 비루함을 넘어서 그냥 무법자입니다. 내가 곧 법이고 왕이고 짐이 곧 국가인데 뭘 나를 자꾸 이렇게 체포하러 오고 수사를 받겠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수처는 검사도 아닌 자라는 아주 그 또 부당한 엘리트식으로 공수처 깔보면서 온 국민에게 다시 한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저질이고 저열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공수처에서 원래 이렇게
구속 또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버티면 강제 구인해서 조사합니다. 일반인들은 5번의 이번에 소환의 기회를 줬는데 일반인 2~3번째 대부분 체포되고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지명수배 전따에 지명통보되고 이미 엄청난 특혜를 누렸습니다. 어제 갈 때도 수갑도 안 찼죠. 호송도 안 했죠. 뭐 경호차량 다 이용했죠. 지금 구치소도 갈 때도 그 입구에서 내려서 원래 걸어가야 되는데 특별 차량으로 들어가고 끝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는데 오늘 공처가 단호하게 강제 구인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윤석열이 이번 내란 과정에서 보여준 것 문제가 정말 태산 같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을.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정이고 그게 법이고 꼭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진술 거부하고 오늘 또 조사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수사 인정 못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또 오늘 이제 체포 적부심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오후 5시에 윤경호 소장님 거기는 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체포 적부심이 법원에 접수가 되는 순간부터 예. 체포영장 48시간 시한 그게 늘어난다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런가요? 그거 우리 신 변호사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체포 기간에 불산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서류를 뭐 피의자가 접수한 때로부터는 아니고요. 그 서류가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접수가 된 때로부터는 체포 기간에 불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체포 적부심 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이제 더 연장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왜 신청했는지 네.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네. 체포 적부심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포 적부심이라는 게 체포라는 것 자체가 출석 불응 우려에 의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요. 게다가 이 영장에 대해서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발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에도 다시 재신청이 들어가서 다시 발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하고 이 적법성에 대해서 벌써 3차례나 판단이 있었던 영장이고요. 이 체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관할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적법한 신청, 청구로 받아들여서 적법한 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각하를 할 것인지 이거는 아직 뭐 발표된 게 없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관할 위반으로 이거는 각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히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것도 그렇게 원한다면 판단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구속적부심도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체포적부심은 받아들였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냐? 그냥 지 멋대로 그냥 공수처나 이 공조본의 수사가 싫으니까 지 멋대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있지만 극우 세력을 네. 관심 끌고 네.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적부심 이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데 계속 공수처 나가서 진술 거부하고 체포영장 적부심 신청하고 이렇게 막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부당하게 지금 수사받고 있어. 이거 다 엉터리야. 이러면서 이제 지지자들한테 계속 이 자체가 지금 어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요. 뭐 뭉쳐라 이제 딱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하면 이제 그 호소 아니면 그걸 유도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어차피 48시간 내에 윤석열이 가서 묵비권 행사할 거다 이거 예상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되고 좀 뭐 이것도 발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으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나면 공수처에서의 열을 그 다음에 검찰에서의 열을 그때는 과연 윤석열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요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권이 없다 이걸 떠나서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파견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검사들을 뭐 무시하고 뭐 이런 태도들 이제 이런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의 경우는 과연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 상황에 뭐 직권남용이든 내란죄든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일까?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무시한다. 이러면 정말 이제 법 이걸 나는 뭐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건데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쿠데타 이게 모든 법 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작심을 한 건데 더 이상 법을 논한다는 거는 웃기는 거죠. 저는 더 열받는 게요. 이 윤석열이 여러분 검사할 때 어땠냐면 죄도 아닌 사람들도 소환을 남발하고 압수수색 엄청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 불러다가 강압 수사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검사입니다. 지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면서 온갖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직권을 남용한 걸로 유명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애청자들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정은 씨가 자기 책에다가 여성으로서는 정말 쓰기 어려웠던 윤석열이랑 윤대진이가 돌아가면서 자기를 강압 수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겁을 주고 협박을 해갖고 자기가 조사받는 도중에 오줌을 쌌다라는 그게 책에 정확히 제가 그 책을 직접 봤거든요. 그 정도로 소환과 수색과 강압 수사를 남발하던 자가 이제 자기가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소환도 5번을 거부하고 결국 그래서 그 난리를 피워갖고 결국 경호처 직원들이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버티다가 가가지고 하는 짓이 묵비권 행사하고 오늘 오전에 봐달라고 해놓고 그래서 오후에 했더니 오후에 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죄를 억만급으로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이 대위님 영장 그 말이 많네. 은별님 감옥에 왕자 크게 써놓고 그 방에서 혼자 왕노릇하고 평생 사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얼굴이 참 보기 괴롭다고 그러시는데 PD님 웬만하면 이제 볼 만큼 봤으니까 그냥 법과 질서의 확립 서울구치소 그걸로만 배경을 해 주십시오. 괴로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좀 논리가 이렇게 좀 맞아야 그럴까 보다 그렇게 하고 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내가 당선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된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에? 시험 봐서 학교 1등한 놈이 시험 문제 이상하다고, 야, 저 틀렸다고 이렇게 막 지금 시비 걸면 2등한 놈은 어쩌란 말입니까? 말이 돼야죠. 그리고 또 이번에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하니까 공수처장이 눈치 보네, 공수처장이 뭐 공명심에 뭐 나경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나요? 이 정권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당착. 예, 자기 부정. 예, 스스로 자기 부정. 뭐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10가지를 동원해야 그 다음 거짓말을 덮을 수 있는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그 우스갯소리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에게 언도할 수 있는 게 내란수괴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형사범들에게 금고라는 형은 사실상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과실범일 경우에 금고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금고가 더 가혹한 형벌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못 움직이고 노역을 못 나가게 하니까 방 안에 그냥 가둬만 놓으니까 이게 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증오가 크다는 거, 분노가 크다는 거, 증오라고까지 얘기하면 뭐 너무 그렇습니다만 분노가 크다는 거. 저는 윤석열이 그런 그 불법적인 짓을 저질렀을 때 제 스스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모욕감.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럴까. 그러니까 그에 응당한 벌을 줘야 됩니다. 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헌재에다가 2차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그 포고령 1호는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에 계엄령을 김용현이가 잘못 베꼈다. 그건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그 뒤의 내용이 굉장히 과간입니다. 이 부정선거의 배후는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서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고 중국의 재력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식민지로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답변서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려는 중국과 북한 세력의 앞잡이다. 이런 내용을 변호인들이 헌재에 답변서로 제출하면서 이것이 바로 비상계엄을 해야만 하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인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안진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망상과 가짜뉴스 중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 말고는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를 설명할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너무 까불어서 경고하려고 했다. 이것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헌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극우 지지자들을 집결도 시키면서 헌재의 재판관들한테 못 모아놓은 거 한번 찔러라도 보자. 야, 부정선거였어.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식민지가 됐는데 선관위에서 직원 90명을 체포했는데 중국인 해커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가짜뉴스를 엄청 퍼뜨리고 그걸로 마지막으로 해보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아쉬운 게 선관위는 지금 자기 직원들 수백 명이 체포되고 고문까지 당할 뻔했는데 더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극소수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 낯짝을 빨리 치워달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방송 중이라서 바꾸는데 우리가 녹취를 하나 들으면 그 사이에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이 망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것도 기록인데.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윤상현 의원도 참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죠. 윤상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야 이대로면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수사 과정에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요. 아마 법원 단계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아니면 탄핵 심판 이런 절차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겁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시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요? 아마 여기서는 아마 그렇을 거예요. 애당초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를 잘 모르셔. 그래서 공수처법 26조에 의해서 이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이 잘 모릅니까? 지금 저 기자가 잘 모르는 겁니까?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철저하게 뭐 윤석열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을 위해서만 행동한다. 이거 하나로밖에 목적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대는 것도 비루해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극우 세력들에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올라타겠다. 이거에 가장 선두에 섰던 자가 저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거기에 뒤늦게 숟가락을 올리는 게 나경원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뭐 관저 앞에 가서 뭐 20명 남짓, 그 다음에 실제로 그들을 또 윤석열이 올라오라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만나서 지금 한 얘기가 지금 윤석열이 저 얘기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김건희 얼굴도 잘 안 됐더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참 저는 이 쑥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우리 신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하실 얘기인데, 공수처든 검찰이든 기소를 할 때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직권남용 내란 말고 우리 여러 번 거론했던 외환 유치죄, 정말로 드론 뭐 아니면 뭐 무인기, 그다음에 심지어 몽골에 가서 뭐 정보사의 요원이 뭐 접촉을 하려고 했느니, 이런 외환 유치죄를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그게 반드시 기소가 되고 그게 수사에서 밝혀져서 그것도 추가로 단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서도 또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또 연기해 주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 절차는 자신이 지금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연기하려고 하고, 형사 재판은 내가 탄핵 심판에 나간다 하기 때문에 또 계속 미루고, 그런 어떤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한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혀 이럴 수가 없는, 이렇게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정도로 관할 법원에 하지 않는, 지금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하면서 그냥 혼선시키고 교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아예 관할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지연 작전,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시간 끌기를 교묘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 판단을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이거를 굳이 어떤 배당을 해서 기일을 잡아주고 이러지 않고도 바로 각하를 시킬 텐데, 특별히 정확하게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줘야만 법원에서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뭐 기사라든지 뭐 자궁이 없기 때문에 다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님, 이번 기회에 내란 수계 윤석열뿐만 아니라 동조 세력, 선전 세력, 선동 세력, 고무 세력, 추종 세력, 찬양 세력까지도 싹 다 처벌해서 역사 속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전두환을 사면해 준 것이 지금 이 사단의 발단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잔뿌리 하나까지도 깡그리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사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안진걸 소장님, 예를 들면 그런 것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의 무조건 사면에 대한 것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적어도 이 공동체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명문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건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진보, 중도,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대한민국을 아예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외계인이 침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외계인이 침범하고 그 외계인의 필요하게 협조한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나중에 또 적당히 대통령을 깼으니까 사면을, 이러면 대한민국 진짜 망하는 겁니다. 또 다른 내부의 괴물 같은 자들이라는 외계인이 대한민국 만만한 나라다 하고 또 언제 이런 짓 저지를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역사에 교훈을 남기려면 사면조차 되지 않아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해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전례를, 특히 이런 파쇼 독재자 같은 짓을 한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이런 짓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나경원 막 그런, 정말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정말 흔히 말하는 맛이 안 돼갖고 살인범 현행범에도 법과 원칙대로 한대. 그런 사람들 댓글이 다 그래. 살인범이면 당장 제압해가지고 수갑 채워서 제일 무겁게 대한다. 윤석열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체포도 하지 말아라, 수사도 하지 말아라는 자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더 사면조차 되지 않는 엄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제가 계속 그 캠페인을 할 생각입니다.
사면을 손댄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사면이라는 권한 예. 그 자체가 왕조시대의 유물이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권 분립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 삼권 위에 있는 존재인 양 법원에서 확정한 처벌을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싹 지워줍니까? 예. 그게 왕조시대 유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특별 사면이라는 거는 차라리 확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게 맞다. 일반 사면은 놔둘 수 있어요. 일반 사면은 가석방부터 시작해서 뭐 양형 뭐 여러 가지를 좀 조절해주는 뭐 모범수 등등등등 몇 가지 그러니까 요건만 명확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형평성 있게 다뤄지면 되는 거고. 그런데 특별 사면이라는 거는 아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사면될 것이다. 아까 우리 저 애청자 이은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전두환 같은 지 동족을 총칼로 그렇게 무차별 살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권을 잡아서 떵떵거렸던 자가 사면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혀 부끄럼 없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특별 사면에 관해서는 저는 차라리 그걸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전 한편으로는 예. 그 특별 사면 자체보다는 그 죄질에 따라서 절대 사면을 행사하면 안 되는 예를 들면 내란이라든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절대로 사면권이 행사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그 내용적인 규제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정필성님이라고요. 우리 그 애청자님 가운데 사행시, 삼행시를 참 잘 짓는 분이 계세요. 무기징역으로 사행시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신유진 변호사님이 한번 운을 떼주실래요? 무리하게 개기면서 기술만 부리다가 징글징글하다. 역술인한테 물어봤자 너 사형이야. 이제 윤석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참 큰 일을 하나 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해낸 겁니다. 물론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구누구를 칭찬해야 될까? 제가 공수처 많이 혼냈는데 이번에는 잘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경찰도 잘했습니다. 경호처 뒤늦게 정신 차리고 가담하지 않은 것 칭찬할 만합니다.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정말 그 추운 겨울에 하필이면 또 눈도 많이 오는데 키세스 해가면서 이렇게 해낸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자가 이 나라를 더 이상 망치는 것을 일단은 스톱을 시켜놨는데 그 참 잘한 일입니다. 이제 트랙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맡기고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도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저렇게 뭐 해방을 놓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 거고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 트럼프 새로 이제 취임하면서 출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미 관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또 국제 문제도 일단 트럼프 취임 앞두고 벌써 이스라엘 협정 휴전 협정도 이루어지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그러는데 뭔가 또 수를 내겠지요. 그런 와중에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너무나 복잡하게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보 문제, 대외 문제 이런 걸 지켜보는 것 매우 중요한데 이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하는 것 보면 좀 매우 실망해요. 그렇게
야무지거나 똑똑해 보이지 않죠. 이번에 보여준 걸 보면 아, 저자는 평생을 이렇게 저렇게 눈치만 보면서 살아왔던 직업 관료구나. 그냥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판단하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그러면 이제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라도 좀 살려야 되는데 경제 지표를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제법 정부, 뭔가 시스템에 따라서 착착착 처리되는 걸 보면 이게 올라갔다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저항하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도 체포됐다고 그러는데 확 올랐다가 진술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또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구치소에 집어 넣어 놓으니까 오늘 좀 괜찮죠, 지수가? 그렇습니다. 지표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선진국이라고 자임을 하는 나라들, 경제 또는 뭐 다른 정치 분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법과 제도잖아요. 이미 돼 있는 게 그에 맞춰서 예측 가능하도록 이게 굴러가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그렇게 예측 가능해야 투자도 하고 그 투자를 발판으로 뭐 주식시장이 작동이 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뭐 지금의 내각 권한대행 이 체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그 기간 안에는요, 가능한 이 권한 행사를 줄여야 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죠. 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과 제도를 갖추는 측면에서 또는 법과 제도에 정해져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거, 이런 거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상목 대행의 권한과 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된다.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서 특히 이제 경제 쪽 잘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지금 위기죠. 엄청난 위기죠. 그 소매 판매가요. 예. 21년 만에 최저로 확인이 21년 됐습니다. 만에. 그러니까 모든 통계가 다 최악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마지막에 돈 없을 때 하는 게 신용카드 돌려막기잖아요. 그 신용카드 대출도 50조 가까이 최대. 근데 돈은 그렇게 빌려놓고 못 갚잖아요. 연체율 최대. 마지막에 깨는 게 보험하고 적금 깨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보험, 적금, 해줄 최대. 이렇게 다 최대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없고 빚만 많고 이자만 나오니까 은행들은, 역으로 여러분 열받게, 은행은 수익이 최대, 서민중산층들은 소비가 최악. 이렇게 다 이게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올해 경제성장률 또 어제 오늘 보니까 하향. 1.6%가 지금 하향 전망이 나왔어요. 거의 그냥 대한민국. 그 다음에 또 12월 달 이 내란 사태 정점에서 12월에 일자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용도 안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극한 불확실의 그런 악몽에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윤석열이가 체포되니까 코스피가 2,500 이상으로 뛰고 지수가, 그다음에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속 확정되면 저는 주가 더 뛰고 환율 더 안정된다. 거기다 파면 확정되면 그때는 완전 다시 정상화 계기로 간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어제는 푹 주무시고 이번 주까지 푹 주무시되 토요일 날 집에 또 한번 나와주시고 제가 내일 나경원 하도 자기를 고발해달라니까 제가 내일 국민의힘 앞에 가서 나경원 고발합니다. 뭘로 고발? 내란 선전선동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그리고 그거 하려고요. 그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왜 윤석열은 재판을 빨리 하고 이재명이 늦게 하냐는 헛소리 개소리를 하는데, 나경원이야말로 지금 1심 6년째 진행되고, 세상에 여러분 그 명확한 2019년도 국회 난동 사태 온 국민이 다 봤고 영상도 다 찍혀있고 증언자도 다 남아있고 최입의 전 의원이라든지 피해자들도 다 엄벌을 원한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6년째 1심 재판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특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이재명 재판 늦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경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인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재판 지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좀 그만 말해라. 왜냐하면 검찰이 증인 신청을 무작위로 몇백 명을 한다는 거예요. 수백 명을 하는데 네. 아직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그 증인 신청을 하면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도 이제 헌재에다가 증인 신청을 아마 무더기로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빨리 진행되길 바라면은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좀 줄여라. 오히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재판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보경님, 안진걸 소장님 턱선이 생겼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시영님도 안진걸 소장님 1인 시위에 빅모상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셔서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빨리 쾌차하세요. 그런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캐모마일님은 일본에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일본 앵화로 15,800eng 보내주셨는데 15,800eng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게요. 뭔가 또 이 숫자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한 번만 더 소개하고 김건희로 넘어갑시다. 아까 사행시 소개했는데 제재마레님도 사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무기징역으로. 이번에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한번 운 떼주실래요? 무식한 놈이 기가 막히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징그럽게 버텨봤지만 역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깜빵행. 그게요.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도 하고 별짓을 다 했던데요. 그러게 말해. 아니 정말 저는 이거 빨리 좀 정리되고 우리가 지금 밝혀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으로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지만 그동안 이채양 명주 비롯해서 지금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빨리 저 용산의 대통령실 앞인가? 거기에 그 땅 파고 묻었다는 흉관. 5개 뭐. 예. 그거 뭐 들었는지 좀 빨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쇠를 심었다는데 이제 사실은 아니 단순 살아있는 음모론이 짐승을 아니라 그대로 넣어가지고 예. 저뭐 제물로 바쳤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다 밝혀내야 됩니다. 완전 나라를 말이에요. 뭐 점쟁이 나라로 만들어 놔가지고. 자, 김건희가 말이죠. 지금 뭐 어제 혼자 있었겠지만 어젯밤에 제이컴퍼니구나. 갑자기 김건희가 아틀란타로 최은순이랑 같이 떠난다는 제보를 받고 막 인천공항으로 가는 장면을 봤어요. 사실 확인이 아직까지 안 된 걸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김건희 출국 금지를 안 해놓으니까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를 빨리 또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보다 자잘한 죄는 김건희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김건희를 풀지 않고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 여사님은 안에 뭐 봤어요.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안 되더라고.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저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꾸 성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얼굴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가서 또 한 번 만지고 싶고. 아니 국민 얼굴을 봐야지 아유. 국회의원이면. 근데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아직 안 내려져 있나요, 신혜준 변호사님? 저도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출국 금지는 창원지검에서 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출국 금지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있는데 아직 출국 금지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강덕구 의원이 SNS에 네. 이제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은 좀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진걸 소장님. 핸드폰을 뭐 교체는 했다고 하지만 옛날 번호로 전화하면 지금도 핸드폰이 살아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뭐 그 고객님의 사정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내란에 집중했지만은 정말 내란 전에 이미 수백 가지 탄핵사 중에 이채 양명주, 공당주, 여긴 김건희가 다 개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딱 밝혀내야 이 내란 사태가 완벽히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구속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잔당들이 진압이 되고, 거기에 수계라는 김건희가 저질렀던 국정 파괴, 국정 농단행위, 국정 비리, 여기까지 밝혀야 마무리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수혜자죠. 그 사이에 숨어갖고 딱 비리 안 나오고, 지금이야말로 이제 김건희, 검찰이 원래 하이에나잖아요. 물어뜯기 잘하잖아요. 죽은 권력에 대해서. 이럴 때는 검찰이 한번 하이에나의 기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창원지검에서는 그 김건희, 싸우고서 나오는데. 명태균 그리고 윤석열 이 자들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수사 보고서가 11월 4일에 작성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란 전에 이미 창원지검에서는 알 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도 창원지검에서는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건데 네. 창원지검은 처음부터 지적이 됐잖아요. 정치자금법만 들여다보겠다. 마치 달리는 저 당나귀 말한테 딱 눈가리게 씌워놓고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안 소장님이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검찰이라는 조직 하이에나잖아요. 돌아서서 물어뜯으면 가장 먼저 약해져 있는 곳을 공략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의 뭐 휴대폰 3개 뭐 여기서 나온 얘기들로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겠죠. 그걸 근데 과연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만 애써 들여다보려고 하는 자세를 견제할 거냐, 아니면 그 자체를 중앙지검이나 뭐 이런 데로 넘겨서 굳이 뭐 따지지 않아도 이미 고소고발이 여러 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 아니어도 할 수 있을 텐데 거듭 이래서 특검법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이제 부결됐잖아요. 네.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재의결했는데 그때 보면 내란 특검법보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더 적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김건희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내란 특검법보다 더 적었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련돼 있는 자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회의원보다는 그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서 아예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결국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란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통과시키면 우리 내부가 줍니다. 내부 총질이다. 이걸 잊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공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아마 김건희가 김영선도 자기가 이제 공천 주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명태균이 준 거니까 잘해줘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돼 갖고 당선되지 않을 중에 김건희 덕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김건희가 입을 열면 자기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김건희가 또 실제 그렇게 협박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집고 나면 너희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말도 실제 음성 녹음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오늘 중에도 그냥 김건희 피오에 가담하고 있는 자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태균, 김건희 그에서 김영선으로 얘기되는 거 추정하듯이 아까 앵커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지들이 연루된 게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냐, 공천을 김건희한테 직간접으로 맞습니다. 부탁해서 예. 김건희 덕분에 공천을 받은 자들이 의외로 더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걸 지금 제일 떨고 있는 거다라고 짐작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이향님, 잔불이 더 무섭듯이 잔당이 더 위험합니다. 왜 다 아는 사실인데 김건희를 저렇게 그냥 둡니까? 나홀로님. 아까 권영진 의원 얘기 듣고 하시는 거군요. 얼굴이 원래 형편 없었습니다. 성형해서 그나마 봐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참 진짜 그 권영진도 대구시장까지 앉아가 가서 그 특수고무 집행 방해 나오면서 김건희 걱정이 난 그 권영재 이름도 비슷하게 조계종 총무장 예방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에 안 좋다니까 국민들은 마음이 더 안 좋다고. 그렇죠. 우리 어르신이. 권영진한테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은 온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 이놈아.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죠. 예. 근데 저는 권영진 의원의 저 말이 김건희에게 가장 거슬리지 않았을까. 얼굴이 형편없다. 에라이 씨. 답이 나왔잖아요. 원래 형편없는. 얼굴이 형편없더라. 에라이 씨. 내가 그러려고. 성형했는 줄 알아? 오늘 참 마냥 기뻐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숙제도 안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마르타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항상 안진걸 소장님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배공기 앵커님과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잠 못 자고 일어난 아침에 배공기의 정치 1번지로 힘을 내서 남은 하루를 버티곤 했습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민생 증걸 드림.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예. 팬카페 분들입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잔당 또 김건희 이런 문제들 착착착착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막 너무나 숙제가 많으니까 그 앞에 있는 그 흉관도 파봐야 될 것 같고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왜 용산으로 옮겼는지 그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참고서가 있다면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 임세현 소장님이 조국당과 함께 만들었던 지난 2년 반의 그 악행일지 있잖아요. 이거 보면 좀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빠진 게 좀 있지만 예. 뭔가 좀 스케줄을 세워서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좀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세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안진걸 소장님 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어쨌든 이 내란 사태가 총정리되는 정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를 다시 생각하는, 내란이라는 사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우리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지를, 그게 총리가 하나 되고, 그다음에 따로 이창명주 공당주 같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정의가 파괴됐는가, 이 두 가지 백서를 우리가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자세한 책자 형태도 나오고 온 국민이 보기 쉬운 뭐 한 장짜리 앱자보 같은 것으로도 이렇게 요약돼 가지고 실제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시 한번 좀 총정리가 돼야 된다. 다음 대통령이나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역시 또 국민이 선택하는 건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못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후퇴가 있는지를 총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이건 꼭 뭐 야당에 맡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뜻 있는 언론인이든 시민들이든, 아니 우리가 나무위키 같이 그런 집단지성 형태로 윤석열 김건희 악행 총정리 문서가 이런 종합 문서를 같이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의견은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총정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내란에 있어서의 김건희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크게 김건희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는데, 지금 어제인가요?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김태효 안보실장과 그리고 이제 안보실의 그 HID 요원, 전직 요원이 왜 근무를 했는지 뭐 그런 질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전직 요원이기 때문에 오비라고도 부르고, 그렇다면은 김건희 씨가 연락했다는 그 오비가 혹시 안보실에 있는 오비인지,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밝혀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란, 가장 큰 범죄인 내란, 그리고 사실은 외환까지 지금 이 범죄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을 텐데, 아직까지 외환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아직 외환에 대해서만큼은 수사가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 구속 기소된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외환도
놓치지 말고 포함시켜서 이 부분까지 발본색원을 해야지만 이 정말 이 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영구 통치하려는 정말 영구 집권하려는 독재자가 되려는 그 야욕 이거를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광호 소장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왜? 지금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요, 6개월 이내, 아니죠, 2달 이내에 대선을 바로 치르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 뭐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가져올 수 있는 혼란,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가 취했던 거와 정반대 방향만 가면 그럼 된다고 생각할 거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거냐. 과거에 anything but 클린턴이라는 미국의 부시가 정권을 잡고 나서 무조건 클린턴의 민주당이 했던 거와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그게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경제만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재정정책을 윤석열 정부는 뭐 건전재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세금 몽땅 깎아줘가지고 지금 거의 거덜이 날 지경인 거 한국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재정 운영을 할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반대 방향으로만 확 돌리는 게 그러면 맞는 거냐. 의료 대란 얘기했습니다. 의료 개혁 얘기하면서 지금 의과대학 학생들 왕창 뽑아놨는데 이거를 그러면 한 해에 뽑지 않는 걸로 그럼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이 취했던 거에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거를 물론 다음에 집권을 한 세력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부작용이 없을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쌓아놓은 똥, 윤석열이 저지른 죄를 단죄하는 거, 그거 치우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길게 가야 될 일. 예를 들어서 개헌도 길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짧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건지 이거니까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윤석열이 했던 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로바로 바꿔나가는 거에 당장 해야 될 일과 조금 중간에 해야 될 일, 그리고 길게 해야 될 일. 그걸 설정하는 게 참 어렵고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여러 사람들, 특히 국무위원들 보면 어떻게 한결같이 저런 놈들만 뽑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 보십시오. 훨씬 낫지 않아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 다 또박또박 짚어서 살피고 챙기고 짚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 부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요들도 일단 경제 살리고 안보 튼튼히 지키는 것 잘해야 될 겁니다. 나팔매 님이요. 이 말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지방 순천에서 감자탕 음식점 28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10,000원짜리 해장국 2그릇 팔았네요. 너무 힘드네요. 체포된 날은 그나마 조금 장사가 됐습니다. 빨리 탄핵돼서 나라가 안정됐으면 합니다. 14일 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예, 나팔매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려 했거든요. 이 윤석열 어제 체포부터 이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정의 모든 목표가 국민소득 증대하고 내수 활성화에 총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현장 경제, 밑바닥 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제는 파탄 지경이 아니라 아예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생산과 소비가 돌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방금도 발표했네요. 작년 4분기 경제 성장 0.2%도 안 될 것 같다. 다 그냥 거기다가 내란까지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윤석열이 체포돼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지만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실제 힘이 되려면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 2가지로 쭉 가져야 된다. 저는 거기에 범야권은 진짜 치밀한 지금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진압하는 것과 함께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 이 2가지로 꼭 가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잘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도장밥님께서 또 안진걸 소장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진걸 소장님 응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예, 이민 시점했다고 다들 아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설 선물 세트 준비했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동안의 설 선물은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그야말로 정어리몰에서 최대 히트 상품이었는데 언양불고기. 예, 다시 내놓았습니다. 원래 1+1+1 석장으로 판매하는데 명절에 더 풍성히 즐기시라고 모두 5장을 아이스박스에 선물 포장까지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요. 정말 최고의 설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양불고기는 이 생산 수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번 설에 언양불고기를 선물하시고 싶으신 분은 좀 서둘러서 주문해 주셔야 할 거라고 정어리몰이 알려왔습니다. 판매가는 5팩에 3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주시는 분, 받으시는 분 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물일 것 같습니다. 언양 불고기는 정말 항상 추천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어제 사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과 이게 정말 맛있잖아요. 엄청나게 달고 제가 이런 사과 처음 먹어봤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주로 선물용으로 나가는 사과 당도가 12브릭스인데 이게 13브릭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서 제가 이번 설에 지인들에게는 선물을 이거 사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주문을 했는데요. 사과 많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 혹시 또 과일하면 사과하고 배 있지 않습니까? 정어리몰이 나주배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과 말고 배로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은 나주배 세트 정어리몰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가 설 선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주인데 지금 50세트, 100세트 대량 주문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어리몰 번호 대량 주문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1551에 3158 1551에 3158로 대량 주문하시면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정어리몰에서 리뷰 포토 리뷰 대상 발표했는데요. 이분 사연이 참 좋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등으로 당선되신 분이 윤 선생님인데요. 기준은 가장 리뷰 그 댓글이 많이 달린 기준으로 뽑았답니다. 이분이 제일 많이 달렸어요. 귀촌 생활 4년 만에 그라인드에 다리를 크게 다쳐서 대구 모 병원에서 현재까지 3번의 수술을 받고 한 달째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식은 정말 입맛도 없는 상황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여러 고민 중에 평소 즐겨보던 유튜브에 정어리몰을 통해 10팩을 구입해서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고 있네요. 처음에는 떨어진 입맛에 제피가루나 방아잎을 구할 수가 없어서 팩 그대로 먹었는데 나중에는 입맛이 돌아와서 이제 순살 장어탕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중독이 돼버렸답니다. 오늘 통원 치료를 조건으로 4차 마지막 수술 앞두고 퇴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혼자 먹기가 눈치가 보여서 내일쯤 방어회, 과메기 구매하여 먹을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퇴원하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훌륭하게 리뷰를 남겨주셔서 1등 상이 골드바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이런 분이 받으셔서 저도 아주 기쁘네요. 여러분 정어리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설 선물은 정어리몰에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그 일이 있은 뒤로 여러 사람들이 일정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이 분은 없이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용영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강력 규탄, 위원정당 해산 촉구, 그리고 특히 내란 비호와 내란 선전선동에 여념이 없는 나경원을 직접 저희가 내란죄, 그리고 내란 선동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자님들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진행은 나경원 대표 고발인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고요. 맨 오른쪽에 국민의힘 해체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단체가 생겼겠습니까? 국민의힘 해체 시민행동의 황의원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진보당 서울시당에서도 국민의힘 해체 규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진보당 당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처장님,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의 투쟁을 리드해 주시는, 그리고 오늘 생방송도 해주고 계시는 서울의 소리 백운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는 이 고발을 함께하고 또 실무도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일과 온갖 비리 진상 규명 국민 모임 안진걸 간사이고요. 우리 정대택 선생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MBC 등 우리 언론인들의 언론사의 취재가 있고 안진걸 TV, 서울의 소리, 건설 신문고 TV, 강력 TV, 오동현 TV, 또 백운기 TV 등에서 생방송 내지 녹화 방송을 해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민생공정연구소 임세은 소장, 나경원 이번 사건 대표 고발인의 진행으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사선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급기야는 내란 선동죄 피고발인 캠페인까지 하는 국민의 세금 받아 일하는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이른바 천막 텐트를 쳐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경원 같은 경우는 본인을 내란 선전 선동 피고발인 1호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드리고자 저희가 이번에 고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피고발인 나경원은 형법상 내란 선전죄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내란죄 공범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괴벨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충분히 큰 소리로 반복해 말하면 사람들은 결국 믿게 된다. 그 짓을 지금 국민의힘과 특히 대표적인 나경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내 내란이 그 대통령이 하는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3일에 저는 현장에서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군인이 총칼을 메고 국회를 침탈하며 국민을 겁박한 그 현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외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을 총칼로 겨누고 전쟁까지 불사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 행위들은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도 안 되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는 지금 체포되어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고요. 나경원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캠페인을 벌일 만큼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의 심판으로, 법의 잣대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 단단히 물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씩 하실까요? 네, 초심님. 예, 서울의 소리 백은영입니다. 예, 나경원 그러면 서울의 소리 악연이 많습니다. 예, 일명 나베라고도 불렀던 나경원. 친일 매국 행위를 앞장서해왔던 걸 보면 윤석열과 나경원은 같은 유전 인자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이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이런 죄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계속해서 내란 수기범을 비워오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오늘 고발을 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국민들은 이번 내란 선동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고발을 해서 이자들이 꼭 유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나경원이 그 국회에서 빠루 나베라고 나경원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이 5년 6년이 되도록 재판이 시작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서 나경원의 재판은 6년이 되도록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경원의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나 선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가 걸리든지 이 어떤 고발을 계속 진행해서 그 내란 선동, 내란 동조죄에 대한 처벌을 단호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란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내란을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자들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내란 선동이나 내란 동조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을 맨 앞에 내란 동조나 선동죄로 구속시키는 그런 일을 꼭 이번 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판 게슈타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당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본인 고백하십니까? 자기 자백하는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 국민의힘, 내란의 힘, 이 정당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귀태 정당이 소속된 나경원은 게슈타포라는 말은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슈타포는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이 게슈타포거든요. 그 나치 짓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이었고 이 국민의힘이 동조했습니다. 저희가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선동은 다수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 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에 대해 다수인에게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대한 범죄고 나경원은 그 앞에서 맨 앞에서 내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다음은 오동현 변호사님 오셨어요? 오동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예. 검사 모임의 오동현 변호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좀 오전부터 서초동에서 서울구치소에서 극우 지지자들이 좀 계속해서 서울구치소 집회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집회를 하다가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나경원을 내란죄와 내란 선동으로 이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 때 많은 민주 시민들께서 계엄 선포 이후에 다들 국회 앞으로 달려오셔서 경찰과 무장 병력들을 맨손으로 막으면서 계엄을 저지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경원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지도 않고 국힘 당사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국힘 당사에서 어슬렁거리는 나경원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욕설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국힘 당사로 모였다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관저 앞에 국힘 의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영장 집행 때는 나경원이 현행범도 살인범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또 망발을 했습니다. 과연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그런 영장도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검찰 2회 소환 불응하고 공수처의 3회 소환 불응하고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경호처 직원들 뒤에 숨어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그리고 총이 되지 않으면 칼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얘기한 윤석열을 비호하고 그런 윤석열 비호하기 위해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내란을 선동한 자가 바로 나경원입니다.
예, 우리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내란 숙의 윤석열을 선동하고 내란죄 공범으로 가담한 자들도 전부 다 법의 심판을 엄하게 받게 해서 더 이상은 내란 숙의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들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나경원을 1호로 본인 말대로 내란 동조 세력 1호로 제가 고발을 하고 앞으로도 윤석열 내란 숙의 윤석열을 동조하고 내란 숙의 윤석열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적 책임을 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지역구에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민주당 카톡 계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카톡 계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어디다가 함부로 붙입니까? 이른바 신야 남성연대를 비롯해 일부 극우 단체 지지자 사람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른바 좌표를 찍는다고 하죠. 그 집단적으로 좌표를 찍어서 특정 SNS나 특정 곳에 가서 이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카톡 계엄, 국민의 카톡을 검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나경원은요. 이럴 때야말로 참 벨도 없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나경원은 윤석열, 김건희에 의해서 본인이 당대표 출마도 번번이 좌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 선동에 앞장섭니까? 정말 벨도 없는 정치인이고 앞으로 다시는 나경원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은 목사님, 박승복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목사 박승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생겨났을 때 그래도 상식은 있는 정당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 힘이라고 이름이 명명됐습니다. 이제 그 내란의 힘도 반란의 힘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빤스의 힘이라고 추락했습니다. 빤스, 바로 사이비, 무당, 이단, 교설의 교주 같은 인간 전강훈이에게 끌려다니면서 거기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인사하고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이 빤스의 힘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기꺼이 우리가 해체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라서 처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1호로 우리 나경원을 오늘 내란 선동죄로 우리가 고발하는 이 자리는 이제 다시는 그런 빤스 같은 사이비 2단 교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인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뜻과 마음을 모아서 국민의힘 해체하고 사이비 교주들이 떠들어대는 내란 선동 반란을 끝없이 추앙하는 인간들을 이 땅에서 정리하고 청산하는 길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 바른 국가,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도 함께 뜨겁게 내일 토요일 날 그리고 집회마다 힘차게 모여서 함께 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항상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종북,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여러분 보셨죠? 윤석열 생일에 경호처 공무원들,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거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거의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거의 칭송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종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려 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그다음에 법원까지 무시하면서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추종자 나경원을 저희가 1호로 고발합니다. 네, 마무리 안진걸 소장님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이나 언론인들이 또 뉴미디어 채널 보셨겠지만 지나가는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제가 먼저 인사도 안 했는데 알아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임세은 대표 고발인 팻말 한번 제가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경원이 참으로 뻔뻔하고 희한하게도 자기를 내란 선전선을 고발해달라고 마치 극우 세력의 영웅이나 되는 양 정말 그 가증스럽게 나섰습니다.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그래? 너 한번 정말 그동안 법꾸라지처럼 법비처럼 윤석열 정치검찰과 김재호 남편 판사 등의 비호하에 모든 비리를 빠져나갔는데 단죄받지 않았는데 이번엔 너 정말 한번 처벌받아봐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공범, 내란 선전선동 정말 무서운 죄만 저질렀는데 그래서 고발하자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정우수 소리소리 검사 모임 등이 모여서 제가 고발을 하게 됐고 우리 대표 고발인 팻말처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해달라고? 오냐? 우리가 고발한다. 내란 선전선동꾼 잇따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10월 6일 날도 와서 방해를 했고요. 10월 15일은 가서 정말 스크럼 짜고 떼거리로 그렇게 지들이 우리 노동자 민중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떼거리로 집단으로 항의하면 그렇게 떼거리니 떼법이니 특수공무 방해 집행 방해냐면서 엄벌을 촉구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그동안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부당하게 옥살이 했습니까? 근데 정작 그 짓을 본인들은 부당하게 저지르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 선전선동꾼 잇따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국민의힘당 소속 극우 정치꾼 국회의원이란 말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국힘당 소속의 극우 정치꾼 나경원 고발장을 오늘 제출하고 왔습니다. 공조번이 공수처와 국수본으로 되어 있고 요즘은 정치검찰도 눈치를 채고 권력 썩어 빠진 국민의힘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세 군데 고발장을 다 미리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은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그래서 저는 공조본에서 합동수사를 해도 좋고 각자 역할을 나눠서 좋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주도 세력 그리고 그날 표결을 방해해서 내란이 지속되게 만들고 가공할 폭력 사태를 야기하려고 했던 추경호 나경원은 내란 동조 세력 그리고 이외에도 윤석열 등을 비호하면서 내란의 지속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선동한 나경원, 윤상현 등 이 자들은 반드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우리 백은정 대표님 듣고 있는 팻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를 군합발로 짓밟고 국민들에게 가공할 폭력의 총불을 겨눈 내란수 윤석열을 비호하는 나경원은 내란죄 공범이자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중대하게 파괴한 천인공노할 범죄자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과 함께 또 이번에 7.29대를 꿈꿨던 나쁜 장군들과 함께 제일 먼저 엄벌받을 자가 나경원이요 윤상현입니다. 저희는 이후에도 나경원 지역구로 또 법원에 가서 나경원의 국회 폭력 사태 2019년 폭력 사태 6년째 지금 1심 재판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당한 특혜가 어디 있느냐 법원 앞으로 곳곳에 가서 나경원과 윤석열을 처벌하고 퇴출하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원이 끊임없이 윤석열 체포가 내란이다라는 말을 SNS에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그 내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본인이 법원의 판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매우 불안한 것 같습니다. 내란 수기가 이제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본인이 불안해서 떠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이야기를 떠드는 것은 지금 매우 겁을 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나경원 그동안 저희가 14번을 고발했는데요. 오늘이 15번째 고발입니다. 앞서 나와 있는 그 14개 고발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15번째 고발을 시작으로 남아있는 모든 범죄들도 법의 심판을 받기를 저희가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2시부터는 수고했어요.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원 해체, 나경원 해체래. 김대체 정당연이 있으니까 나경원 해체돼야지. 드리고요. 우리 정대택 선생님도 오셨는데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정대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랜덤으로 꽂았는데 형 거였네. 아, 괜찮습니다. 기다려봐. 백운영 대표님 그 피켓 좀 주실래요? 네. 스틸샷으로 또 나갈 수도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톰티 PD입니다. 드디어 한남동에서 벗어나고 한남동을 안 가는 날이 이렇게 올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한남동을 안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열심히 싸워서 네, 이제는 헌재 앞으로 가야죠. 팀당 앞에도 매일 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력 TV, 건설신문고 TV, 오동현 TV, 안녕 TV, 서울의 소리 TV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리 저희가 따로 조금이라도 빨리 나경원 처벌 받았으면 좋아서 어젯밤 오늘 연속해서 공수처, 경찰청,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다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나경원 사무실 앞에 다음 주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시대의 이 극우 정치권 이제는 하다못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촛불을 겨눴던 이 윤석열을 비호하는 앞장서고 있는 내란 선전 전놓고 나경원 지금 고발해 달라고 했으니 네 고발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경원 지역구에 가서 나경원의 처단과 퇴출을 반드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동훈 변호사님 저 서울구치 상황 어떤지 간단히 말씀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1월 15일 영장 집행이 되고 윤석열이 그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모든 진술에 대해서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9시 40분경 공수처를 출발해서 9시 49분에 이제 서울구치소에 입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 저녁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서울구치소 앞에 저희가 이미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지금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입소를 환영하는 집들이 환영 파티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정광훈의 지시에 의해서 정광훈 광신도들이 저희 바로 앞자리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상당히 좀 그 대형 스피커로 욕설도 하고 저희 앞을 지나다니면서 계속 폭력적인 행태도 계속 보이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희는 계속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오전에 제가 집회를 하다가 지금 기자회견 때문에 왔는데 지금 또 계속해서 그 정광훈 광신도들과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의 극우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 일대가 상당히 시끄럽고 그런데 조금 거기에 비해서 저희 윤석열 파면과 윤석열 구속영장의 촉구를 원하는 그 집회 인원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서울구치소 주차장으로 오시면은 바로 정문을 바라보시고 오른쪽 편에 저희 집회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집회 장소로 좀 와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응원의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저희는 오전부터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다 계속 오픈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은 인원이 계속해서 좀 추운 데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다들 좀 고생이 심하니까 좀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은 좀 더 힘을 내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동 변호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검사 모임이 이번에도 고발장 초안 작성에 또 애써 주셨고 우리 임세은 대표 고발인을 중심으로 직접 오동현 변호사님, 이성 변호사님이 공동 고발인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동현 TV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12월 26일 날 처음으로 202 경비단을 뚫고 용산 관제 이 내란 숙의 불법 소굴 관제 입구에서 1인 시를 해낸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병희 경비단의 외곽 경비를 무너뜨리고 우리 국민들과 공조원이 윤석열 체포로 가는 길을 뚫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10월 27일 날 우리 내란수 윤석열 즉각 체포 불법 소굴 앞에 1인 시위를 처음으로 성사시켰던 임세은 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투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시다시피 4시부터 대규모 퇴진행동의 집회가 있고 7시에는 촛불행동의 구속 파면 콘서트가 있습니다. 집회,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앞에 캠페인, 그리고 나경원 등을 개별적으로 때려잡는 이런 행사들 계속 시민들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오동현 변호사께서 그 서울구치소에 집들이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윤석열이 그 구치소 첫날에 코를 그렇게 골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깜빵 생활이 딱 맞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 진작까지 왜 이제 그렇게 안 끌려가려고 체포 안 당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깜빵 생활 잘 하시기를 제가 바깥에서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피양새죠. 김건희 씨도 머지않아 그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저희가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네. 자, 매주 목요일 날은 국민의힘 해체 시민행동에 집회가 여기서 6시부터 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진보당 서울시당 정당연설에 국민의힘 규탄 해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신 분들은 2시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신문고 등 이창명 시민연대도 여기 수시로 농성하고 계시고 아직도 계속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자기를 스스로 고발해달라고, 그리고 본인이 내란 선전선동권임을 스스로 자백한 희대의 뻔뻔한 구구 정치꾼, 내란 선전선동꾼 나경원 고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오동현 TV, 윤석열 TV, 죄송합니다. 서울의 소리, 오동현 TV, 안진걸 TV, 건설신문 TV, 강력 TV, 우리 배국미 TV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세은 식당 TV 구독 좋아요. 예, 그러시죠. 나경원을 즉각 처단하자. 예, 나경원을 즉각 처단하라. 한번 외쳐주시죠. 임세은 선생님. 내란 수계의 공범 나경원을 처단하자. 처단하라. 처단하자. 처단하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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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도 파면.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 내란 공범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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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해. 거머리 정당,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 시키자. 근데 해체하라는 안 돼. 애들이 해체하고 우리 있어. 자, 다 같이 진보당 서울시당에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연대합니다.